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6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신체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1.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에 위배돼 있죠? 2.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억제대는 하지 않아야지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3. 억제대를 하지 않는다에 위배됐습니다. 3. 지금 아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몇 번에 위배됐을까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1. 강제로 하지 않는다에 위배됐습니다. 4. 화장실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변기를 쓰면 좋겠어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에 위배됐습니다.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2.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에 적절한 내용이지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수면은 기억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치매 대상자가 수면을 하는 동안 방해하면 안 된다. 설령 요양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자제해야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 편안한 자세를 잡도록 돕는 방법은 1.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식사를 할 때 똑바로 눕히면 안 되겠지요?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몇 도? 30도에서 60도 높인다. 2. 상체를 세운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아닙니다.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3.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마비된 쪽입니까?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마비된 쪽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오른팔은 마비된 팔이죠? 힘이 없어서 마비된 쪽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비된 쪽인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아니고요.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쪽.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따라서 건강한 쪽인 왼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준다. (38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체온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준비한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2.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맞습니다. 3.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아니죠?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비위관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위관을 잠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5.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아니죠?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앉히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9번)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을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아닙니다. 가루약을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하게 되면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기가 없게 보관해야 합니다. 2.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냉동 보관하면 안 되죠?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귀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둔다. 아닙니다. 상온에 그늘진 곳에 둔다.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4.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5.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아니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0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맞죠? 2번 그림.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후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대상자의 귀 중간 부분을 잡고 뒤쪽 후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틀렸죠? 4번 그림. 대상자의 귓볼을 잡고 뒤쪽인 후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대상자의 귓볼을 잡고 아래쪽인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틀린 그림이죠? 따라서 맞는 그림은 1번.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41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모두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이지요.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배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산책하면 안 되겠지요?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아니죠? 화장실에 먼저 데리고 가야겠죠?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배설 요구의 표현이 있을 때 끙끙거림, 안절부절 못함,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짐, 허리를 들썩임, 바지를 내리려고 함 등이 보이면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문 밖에 아니죠? 화장실 안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맞습니다.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아니고요.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문턱 없애야지요?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아니죠? 밝게 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아니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2.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차가운 물 아니고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다. 3.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안 되겠지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해야 합니다. 4.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배변, 배뇨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맞습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44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체위 변경이 있죠?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체위 변경. 두 번째, 대상자, 성별, 상태별로 기저귀 사용법을 달리 적용하고 기저귀를 신속하게 갈아준다. 신속하게 갈아준다. 1.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소변이 자주 셀 때의 대처 방법이 아니죠. 2.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대상자는 기저귀를 찬 대상자지요. 간이변기 관련이 없습니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조절한다. 4.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관련이 없습니다.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좋은 방법이죠? 첫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정답은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유치도뇨관은 소변줄이라고도 합니다. 아랫배 통증은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1.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비운다 아니죠?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이면 소변 주머니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2.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관련이 없습니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5.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에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1번 그림. 칫솔모 위쪽을 덮도록 치약을 짠다. 아니죠? 2번 그림. 칫솔모 위쪽 절반을 덮도록 치약을 짠다. 아닙니다. 3번 그림. 칫솔모 절반만 스며들게 치약을 눌러 짠다. 아니죠? 4번 그림.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짠다. 맞습니다. 5번 그림. 칫솔모 위쪽 가운데만 조금 치약을 짠다.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치약이 칫솔모 사이로 스며들게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짠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아니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눕혀야 합니다.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방수포를 머리 부위에 깔아준다. 머리 부위 아니고요. 어깨 밑까지 깔아준다. 3.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4.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차가운 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로 헹군다. 5.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젖은 상태 아니고요. 마른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8번)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1.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나일론 안됩니다. 면제품 양말을 신긴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류나 모지기류 등은 피하고 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둥글게 아니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3. 발톱 깎기로 각질을 제거한다. 안됩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어야 한다. 4.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맞습니다. 5. 하루에 3번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해준다. 뜨거운 물 안됩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따라 정답은 4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49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아니죠?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는다.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맞습니다. 3. 면봉으로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귀 속 아니죠?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4. 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죠? 눈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5. 입, 코, 귀, 눈, 목 순서로 닦는다. 아닙니다. 눈이 먼저죠? 눈, 코, 입, 귀, 목 순서로 닦는다. 더 정확히 눈, 코, 다음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50번)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상의를 입고 벗는 순서는 건, 벗, 마, 입만 알면 됩니다.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마, 입이죠.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마비된 쪽, 마비된 쪽, 수액, 건강한 쪽, 건강한 쪽 순서로 입혀야겠죠? 마비된 쪽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팔, 왼쪽 팔. 건강한 쪽은 반대쪽이죠? 오른쪽 팔, 오른쪽 팔. 따라서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5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1번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있다. 맞죠?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무릎을 곧게 펴고 있다. 틀렸습니다. 2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는다. 맞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대상자를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맞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서서 틀렸죠? 무릎을 곧게 펴고 있다.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 발을 모으고 서서 틀렸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있다. 무릎 굽히는 건 맞죠? 5번 그림. 대상자의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지지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있다. 맞고요. 두 발을 모으고 틀렸죠? 무릎을 굽히고 있다. 굽히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있다.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는다.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대상자를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2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1.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2.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3.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4.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5.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정답은 4번 가라 다 나마. (53번)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문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느 쪽에서 일으켜야 할까요?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왼쪽에 요양보호사가 서 있어야 합니다. 1.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아니죠?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아니고요.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아니죠? 4. 등과 어깨를 받쳐 앉힌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이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받쳐 앉힙니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등과 어깨를 받쳐 앉힌다.
54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문턱이나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내려갑니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아니죠?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아닙니다. 3. 앞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아니죠?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아니죠?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린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린다. (55번) 보행 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보행 벨트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습니다. 따라서 착용 부위는 허리이고요.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쪽은 왼쪽이지요.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왼쪽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착용 부위 먼저 살펴볼까요? 1번 그림 허리 맞죠? 2번 그림 허리 맞습니다. 3번 그림 가슴에 보행벨트를 묶었죠? 틀렸고요. 4번 그림 가슴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엉덩이 틀렸죠? 자,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왼쪽 뒤. 1번 그림 맞습니다. 2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오른쪽 뒤에 있죠? 오른쪽 앞에 있죠? 틀렸습니다. 3번 그림 왼쪽 뒤 맞고요. 4번 그림 오른쪽 앞에 있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왼쪽 뒤 맞습니다. 따라서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모두 맞는 그림은 1번.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묶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56번)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림의 지팡이는 4발 지팡이죠. 4발 지팡이. 4점 지팡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4점 지팡이. 1. 청결 상태 아니고요. 2. 손잡이 끈 유무 아니죠. 3. 손잡이 마모 정도 아니고요. 4. 페인트 포장 상태 아닙니다. 5. 바닥 끝이 고무 상태 맞습니다. 지팡이 바닥 끝 고무의 닳은 정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무가 닳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바닥 끝이 고무 상태. (57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격일 아니고요.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아닙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3.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4. 흡인기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햇볕 아니죠? 그늘에서 말린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5. 배설물이 묻은 이류는 모아서 다른 이류와 함께 세탁하면 안 되겠죠? 배설물이 묻은 이류는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8번.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 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가스가 누출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양초에 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2.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레인지를 켠다. 안 됩니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온 가스가 집안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스레인지를 켜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3.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한다. 안 되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4.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 되지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한다.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맞습니다.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습니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59번.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아니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거실 바닥 아니고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맞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아니죠?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되지요?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정답은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60번. 수확한 뒤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과일은? 대표적인 후숙과일에는 토마토, 복숭아, 무화과, 황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1. 딸기 아니죠? 2. 망고 있네요. 망고. 3. 수박 아니고요. 4. 포도 아니고요. 5. 블루베리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망고. (61번)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 불쾌감. 아니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2. 야간 수면 장애. 역시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겠죠? 3. 엉덩이 부위 욕창. 아니죠? 앉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체위 변경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4. 호흡기 점막 건조. 맞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긴다. 5. 겨드랑이 피부 발진. 아니고요. 정답은 4번 호흡기 점막 건조. (62번)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아니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3.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아니죠? 물건을 사러 갈 경우 희망하는 물건을 찾지 못했을 때 대체품을 사야 하는지 산다면 어떤 것을 살지 등을 사전에 생각해 둔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맞습니다. 5.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함께 구매하러 간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유리컵 아니고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맞습니다. 3.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대준다. 바뀌었죠? 식사 시 턱바지보다는 앞치마를 입혀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4.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졸려할 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아니고요. 크거나 약간 무거워야 합니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투명하면 안 되겠죠?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2.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아니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3.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맞습니다.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다. 아니죠? 절연체로 감싸 놓는다.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유리컵을 둔다. 유리컵 아니죠?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가구,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은 침해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65번) 침해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행동을 멈추도록 중단시킨다. 아니죠?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침해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좋은 방법이죠?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닙니다.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66번) 침해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고요. 2. 먹고 난 그릇을 치웠잖아요. 역시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3.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적절한 대답이지요. 지금 혹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반응입니다.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겠죠? 대상자는 침해 대상자입니다.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하므로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67번)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주면 잠이 잘 안 오겠지요?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아니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맞습니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아니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여 집안을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한다. 따라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68번) 침해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맞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아니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아니죠?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아닙니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맞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아니죠? 이상 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아닙니다. 온화하게 이야기하며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을 떠올려야죠. 석양증후군이란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아니죠? 밖으로 내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침해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침해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더 우울해지겠죠?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4.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5.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아니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71번) 냇물소리나 새벽 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냇물소리, 새벽 닭 울음소리,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기억력,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
언어 능력.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진압력, 자극. 1번 공감력 증대 아니죠? 2. 계산력 증진 아니고요. 3. 억제력 향상 아니고요. 4. 진압력 강화. 진압력 나왔지요? 4번 정답. 5. 친화력 확대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진압력 강화. (72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맞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넨다. 2.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손가락 아니고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손가락으로만 잡으면 잡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3.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아니죠?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4.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아닙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3초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5.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 있으래. 그래도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대상자의 감정은 누워만 있어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답답해. 바람직한 공감 반응은 1.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맞죠?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은 대상자, 문화생활 같은 거 못해. 시간 때울 거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거지.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함께 재미있는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까요? 영화에 대한 여가활동 유형을 물어보고 있죠? 1. 소일활동. 소일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가 아니죠. 2. 운동활동. 운동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자기개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4.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나왔네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마지막 6번 가족 중심 활동.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따라서 영화는 정답 4번 사교 오락 활동. (75번)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1.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나 전달법 아니죠? 2.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3.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나 전달법 아니죠? 4. 이러다는 무슨 말일까요? 대상자의 행동이죠.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다가 행동입니다. 감기에 걸릴까봐 영향이죠. 행동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죠. 따라서 나의 바람은 옷을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전달법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나 전달법 아니죠? 따라 정답은 4번.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나의 바람은 옷을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76번)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2.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를 말합니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이해력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는 발생한 일이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하거나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러한 대상자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거나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5.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눈을 맞추거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며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 (77번) 대상자가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팔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번 그림을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입에 손수건을 넣고 있습니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3번 그림을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경련 시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되겠죠? 4번 그림을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5번 그림을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련할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한다. (78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2.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3. 손에 가시가 찔려 피가 나는 경우 4. 발목을 접질러 통증이 있는 경우 5.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몇 번일까요? 5번이지요.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입니다. 정답은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79번)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위치는 1. 가 지점은 갈비뼈, 늑골이라고도 하죠. 늑골. 나 지점은 복장뼈 자루의 중앙입니다. 복장뼈 자루의 중앙. 복장뼈 자루가 여기 있죠. 복장뼈 자루의 중앙이 나 지점이고요. 다 지점은 가와 마찬가지로 갈비뼈 늑골이지요. 다 지점은 좌우로 12쌍이 있습니다. 라 지점은 복장뼈 몸통이 라 지점이 가슴 압박 위치죠. 가슴 압박 위치입니다. 복장뼈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라 지점이 가슴 압박 위치이고 여러분이 표준 교재에는 가슴뼈, 즉 흉골이 아래쪽 절반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마 부분은 뾰족한 부분이죠. 뾰족한 부분의 중간 칼돌기라고 합니다. 칼돌기.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위치는 4. 정답 라.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동심장 충격기란 가슴에 붙이는 2개의 패드에서 감지하는 심전도 신호를 분석하고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전달할 에너지를 충전하여 제세동, 즉 자동심장 충격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심장 리듬을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5분 아니고요. 2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아니죠?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1분 후 아니고요.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 분석 중인이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맞습니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아니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따라 정답은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제3탄의 시험 당일 준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마무리 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요양 여러분 힘차게 응원합니다. 모두 합격! 화이팅!